은퇴 후 여유롭고 행복한 삶, 참 모두가 꿈꾸는 삶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이가 많건 적건 모두에게 공통의 소망이며 이를 가능한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선 경제적인 바탕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옵니다. 오늘은 월 30만 원으로도 당신이 수십억 원으로 은퇴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1분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있을 법한 기본 개념에 대해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예시를 통해 복리의 놀라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찰리와 린다라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한 달에 $300를 저축식 투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찰리는 19세에 저축식 투자를 시작해 8년 동안 지속하였고 이후 개인적인 이유로 27살이 되던 해에 매월 $300씩 저축식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모은 돈은 약 28,800달러, 약 3,300만 원입니다. 찰리는 이 종잣돈에 이젠 더 이상 신규 자금은 투입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투입해온 것은 투자된 상태로 그대로 두었으며 이로 인해 찰리의 28,800달러는 지난 미국 증시의 수익률인 약 연 10%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찰리가 65세에 은퇴했을 때 얻게 되는 돈은 186만 3,287달러, 약 21억 원입니다. 8년간 매월 $300씩 총 28,800달러라는 별로 많다고도 할 수 없는 금액이 거의 200만 달러에 가깝게 불어난 것입니다. 한편 찰리의 친구 린다는 찰리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인 27살부터 저축식 투자 매월 $300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신 친구인 찰리보다 비교적 늦게 투자를 시작했다고 생각한 린다는 27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39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매월 $300씩 꼬박꼬박 납입 저축식 투자를 성실히 이어갔습니다. 린다의 돈도 역시 연 10% 복리로 불어났고 그 결과 65세에 은퇴한 린다는 159만 8,733달러, 약 18억 6천만 원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린다는 총 14만 달러, 약 1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찰리의 투자금 28,800달러 3,300만 원보다 거의 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찰리는 린다보다 27만 달러, 약 3억 원이나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찰리는 27세 이후 한 푼도 더 신규 투자금을 매달 넣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찰리가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찰리가 27세에 매달 $300씩 투자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65세까지 매달 그대로 이어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찰리가 65세에 갖게 되는 순자산은 345만 3,010달러, 약 40억 원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은 돈도 방대한 재산으로 불려줍니다. 자, 이와 같은 복리의 힘 같은 예시는 살다 보면 자주 접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두유노 영상뿐 아니라 살다 보면 이것저것에서 분명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이 복리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적이 이미 수많은 역사와 데이터로 증명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벌면, 월급이 높아지면, 갑작스럽게 큰 돈을 벌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한 소득을 벌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은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이는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3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벌고도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서 빈털터리가 된 수많은 영화배우와 가수, 운동선수들을 알고 있고 목격해왔습니다. 핵주먹이라 불리며 복싱계의 전설인 마이크 타이슨의 전체 소득은 4억 달러로 약 5천억 원을 넘게 벌었음에도 그는 파산하였습니다.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 5편으로만 무려 2,800억 원을 벌며 재산이 4,500억 원에 달했다는 배우 조니 뎁도 결국 파산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수입만으로는 절대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진정한 길은 현금을 올바른 자산에 투자하여 영원토록 보유해 복리로 불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알다시피 주식은 많은 이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지난 200년간 급격하고 무수한 기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자가 부를 쌓을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불안감은 팽배합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엄숙한 목소리로 시장 조정이나 증시 붕괴, 경제 위기에 대해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튜브 조회수나 방송 시청률을 올릴 프로그램에는 적당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게임에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왁자지껄한 소음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단 이들의 주관적 소음에 한눈 팔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통계로 검증된 핵심 사실 몇 가지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따라서 여기 오늘 알아볼 몇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00년 이후 조정장, 즉 시장이 최고가에서 최소 10% 이상 하락한 경우는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이 50세에 평균 수명 85세라면 앞으로 조정장을 35번이나 더 경험해야 한다니, 다시 말해 당신이 주식을 투자할 때 일평생 동안 자신의 생일과 맞먹는 횟수
횟수의 조정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조정은 실은 늘 일어나는 매우 흔한 일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정장의 지속기간은 평균 54일이라 합니다. 즉 2달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즉 대부분의 조정장은 우리가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는가요? 주가 하락은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꽤 견디기 힘든 타격 고통이고,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수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버틴다면 폭풍우는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팩트입니다.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20% 이하입니다. 실제로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5번 중 1번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80% 이상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해서 조정장 중에 주식을 현금화했는데 그 직후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조정장이 실제로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난기류를 만나자마자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에 보다 쉽게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팩트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 후퇴는 있을지언정 결국 꾸준히 상승합니다. 1980년과 2015년 사이 지난 36년 동안 S&P 500 지수는 주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때가 되어 겨울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는 궁극적으로 지난 36년 중에서 27년간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입고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긍정적인 궤도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 또는 주식이 무조건 성장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기업은 죽고 일부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하였듯 두인우는 여러분이 개별 주식 선택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은 남들과 다를 것 같은, 나는 특별할 것 같은 선민사상 같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존 주식을 샀더라면, 테슬라를 샀더라면, 애플을 샀더라면 하는 생각, 그리고 지금 무엇을 사면 미래에 테슬라, 애플이 될지 남의 의견을 듣고 추측하고 공부하고 고민하죠. 그리고 수천 개의 종목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앞으로 내 인생의 난이도를 그 종목들에 맡기게 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신의 능력, 지능, 행운, 실력 등이 평균적으로 늘 상위 1%에 항상 속해 있었나요?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운동을 하면,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사업을 하면 그 분야에서 상위 1%에 드는 경험이 줄을 이었었나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만큼은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 내 판단력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두인우는 VTI, IVV, VOO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뛰어난 국가에 모든 주식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을 가장 권장합니다. S&P 500 같은 지수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의 장점 중 하나는 약한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도태되어 인덱스 펀드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편, 보다 강하고 튼튼한 회사들은 다시 그 자리를 메운다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구성이 이렇게 저절로 업데이트됨으로써 당신은 이득을 얻습니다. 마지막 팩트,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시장의 행보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불안정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면 당신은 현금을 쥐고 경기장 밖에서 얼쩡거리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경기장 밖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래일만 며칠만 놓쳐도 수익률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S&P 500 지수는 연평균 8.2%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20년 동안 최고 거래일 딱 10일을 놓쳤다면 수익은 겨우 4.5%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20년 중 고작 열흘을 빠뜨렸다고 수익이 반토막 난다니. 심지어 이것이 다가 아닌, 만일 최고 거래일 20일을 놓쳤다면 수익은 연간 8.2%에서 무려 2.1%로 급락합니다. 30일을 놓쳤다면 심지어 0%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재정적 안정을 쟁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시장 붕괴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의 필수적인 기본 규칙 중 하나는 시장에 참여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여러분께 부리는 복리라는 마법 같은 천문학적 수익과 돈을 그 대가로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존 보글이 완벽한 조언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시장과 통계 자료, 수많은 데이터는 이미 부를 이루는 공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서만큼은 사람들은 해답지가 있어도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집니다. 공부는 모르는 걸 더 많이 외우고 이해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투자는 올바른 자산에 돈을 담아두고 시장에 그대로만 있으면 복리로 돈이 불어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순 자산은 약 29억 원이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찰리를 통해 매월 30만 원씩
투자하여 40억 원으로 은퇴하는 모습을 보았군요. 매월 30만 원씩 저축 투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은퇴를 앞둔 이들 중 40억 원을 보유하고 은퇴하는 사람은 주변에 몇 명이 있으시나요? 모든 건 통계로 증명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자산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클래스도 결국 복리가 됩니다. This is for kings. This is for the rich. When you watch those videos, where was your mind?